나에게 GBCS란 인생의 가치관, 내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화지. 제 자신이다. 가장 용기 있는 도전이자 축복이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영어도 굉장히 못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도 많이 오르고 제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체 생활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많고 선택이 많다. 내가 진짜 하려는 의지가 있고 계획만 한다면 되게 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학교의 꽃은 활동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창업 동아리예요. 이번에 발명 대회에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참여해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해 주려는 마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펴본다거나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해본다거나 신앙적인 상담을 한다거나 배운 신앙 교육을 바로 적용하고 은혜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주최하는 금요 찬양 집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학년별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계속 찾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GBCS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교실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먼저 왜 그러니? 힘드니? 괜찮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항상 엄마처럼 돌봐주시는 거. 제 성격까지 흥미, 취미까지 다 낱낱이 파악하고 계셔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메이저를 선택해야 될지 함께 결정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관심 있는 걸 아시니까 그쪽으로 추천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STEAM 수업의 약자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이렇게 5가지 융합 수업인데요. 스스로 문제를 찾아 실험 연구와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고서로 작성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R&E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걸 토대로 학기 말에 이렇게 소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과학, 수학 이렇게 연계된 수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할 때부터 태권도 교육을 시작을 해서 12학년까지 의무로 단을 취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살 때랑 가장 큰 점은 이제 가족들이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죠. 기숙사 생활이 되게 특별한 이유가 오히려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롭다 느끼지 않아요. 안정감 있고 재밌고 모르는 게 있으면 옆방에 가서 친구한테 혹시 이거 아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랑을 해도 다 받아주고 축하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눠주면서 해결하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스스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된 게 아이들이 또래 집단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음을 통해서 부모님의 소중함, 부모님의 사랑을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선택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준 정말 큰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더 새로운 인연과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했던 핸드폰과 라면과 게임과 이런 걸 내려놓으면 친구들도 보이게 되고 또 운동도 보이게 되고 그걸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GBCS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변한 케이스예요. 저를 보고 제 동생, 제 사촌동생, 심지어 제 조카까지 여기를 다녀요. 저를 보고. 원래 되게 소심한 애였거든요.
저는 되게 밝게 변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발표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또 친구들이랑 하는 생활이 그냥 저를 되게 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려요. 근데 저희 안은 사실 되게 규칙적인 생활만 해야 되고 되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 학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추억이 많아요. 저희 학교는 핸드폰이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들 얼굴을 쳐다봐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추억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활동이 진짜 많아요. 동아리 외에도 뭐 부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 자치 부서도 엄청 많고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책임감이란 걸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활동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이제 태권도가 있는데 제가 사실 태권도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이 학교 와서 어쩔 수 없이 태권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검정대를 딱 매는 순간 태권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나 태권도 열심히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되게 제 체육적인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체육대회. 전 저희 학교 체육대회가 처음이어서 몰랐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거든요. 되게 축제 같고 이 학교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행사이자 또 가장 제가 기억에 남아하는 축제가 체육대회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일주일에 못해도 6시간, 7시간씩은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항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정말 힘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믿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전교생이 스팀을 하고 있는데 11학년이 되면 그동안 7학년 때부터 10학년 때까지 했던 연구나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요. 되게 생소한 주제로 하거든요. 또 논문뿐만이 아니라 사실 논문을 쓰기 위해 저희가 비즈쿨이란 걸 되게 좀 크게 하는데 전교생들에게 저희가 연구하고 준비한 제품을 쿠폰을 주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걸 토대로 또 논문도 쓰니까 또 논문이 그렇게 막 어렵게만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숙사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요. 기숙사는 사실 저희 엄마보다 저희 기숙사 선생님을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엄마 같다? 그냥 엄마 같은 분들이 딸 50명 사실 챙기는 거거든요. 룸메이트들이랑 하는 생활들이 언니들이 되게 잘 챙겨줬기도 했고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이젠 외로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7, 8학년 때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못 지내는 친구들도 결국은 다 잘 지내요. 오히려 더 돈독해져요. 진짜 친구가 됐거든요. 지금은 너무 더 이상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그리고 저희 학교 들어온 걸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일단 일반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항상 많이 말하는 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다르다. 저희는 사실 사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왜냐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요. 저희도 이제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못하니까 선생님들께 찾아가요.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든 학생들을 담당해서 학교 엄마, 학교 아빠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챙겨주세요. 그냥 복도에 지나가도 딸 잘 지내? 요즘 공부는 어때? 시험 잘 봤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앙 상담이나 아니면 그냥 인생 상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저는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를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정말 신앙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평생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전 별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학교 와서 GBCS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학교 재학생 임기모분들과 예비 임기모분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에서 미주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우입니다. GBCS 공동체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다음 세대의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는 변화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새로워진 2022년 GBCS 교육 혁신안과 입학 정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인기모 여러분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 글로벌 선진학교의 설립자이신 남진석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남진석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에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우리 학교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참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육계에서 뜨는 학교가 있다면 아마 그 중에 가장 핫한 학교가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GBCS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 굉장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많은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의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오히려 더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교육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근대사만큼 이 역사적으로 큰 고통 아래에 있었던 민족이 있을까 싶어요. 아시는 대로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말과 글과 문화를 다 강탈당하고 또 해방이 되는가 싶었더니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야말로 잿더미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반세기 정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의 10대 무역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로 변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 토지만 해도 국토만 해도 얼마나 작습니까? 텍사스주의 한 7분의 1 내지 8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캘리포니아 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 국가들 중에 하나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국가가 됐을까?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어려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라도 아이 학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참 조금 우리가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2015년까지 5등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 한 계단 내려앉았어요. 6등이 됐고 또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률 1위 품목이 2019년 현재 69개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75개였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서 2년 지난 지금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63개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1위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를 보니까 2017년에 6등이었는데 2018년 이후에 계속 또 한 계단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 산업 사회의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 인재를 얼마나 양성한가 하는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우리는 주요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 BTS에 열광하다 이걸 놓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추이를 볼 때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거기에도 보면은 오히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는 순위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에 순위가 좀 올라갔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이제 이득을 본 건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우리가 그냥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다 이런 데 도취해 가지고 뭔가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요, 한국 2030년에서 60년 잠재 성장률 0%대 추락, OECD 꼴찌 전망, 뭐 이런 기사도 좀 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은 꼴찌인데 나라빚 증가율은 1등이다. 한국 청년들 미래가 뭐 암울하다. 이런 기사도 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마음이 쓰이는 불편한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만한 또 뉴스들도 있어요. 그건 바로 교육에 관련된 뉴스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울이라고 해서 World University with Real Impact라고 하는 세계 혁신대학 랭킹을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100대 혁신대학 중에 우리나라가 9개나 들어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30몇 개로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보다 강국이라고 여겼던 뭐 호주, 중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혁신대학 숫자가 적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안도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세계 대학 랭킹 50개 랭킹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GBCS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설립 이사장이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GBCS 동문들, 지금까지 졸업한 아이들이 세계 50위 안에 드는 대학에 무려 28개 대학에 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홍보하고 학교 자랑하는 일에 돈을 안 써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알찬 학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나 아까 여러분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봤지만은 뭐 그냥 공부 그런 학교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또 우리 학교는 뭐 어떤 학교들처럼 막 상위 1%, 뭐 상위 0.3% 뭐 이런 아이들만 뽑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뭐 또 상위권 학생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뭐 세계 50위권 안에 들었다는 그 학교에 이렇게 학생을 많이 보냈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학교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못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뭐 우리가 좀 보내고 싶은 학교들도 순위를 보면은 세계 랭킹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혁신대학교 중에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굉장히 뜨는 대학이 있어요. 전 세계 7개 나라에 이제 기숙사만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 나라에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공부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가 세계 혁신대학 3등으로 뛰어 올랐어요. 가장 핫하는 학교죠.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라 그러잖아요. 그 담쟁이 넝쿨이 있는 오래된 학교라는 그런 의미의 아이비리그. 그리고 이 스포츠 리그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미국 동부에 있는 최고 학교들의 그 스포츠 리그예요.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최고 학교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이 이제 100명이 응시한다고 하면은 한 5명 내지 7명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1.9명, 100명이 응시하면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학교로 갑자기 확 부상을 한 학교인데, 거기에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학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샘그룹의 조창걸 명예회장께서 사제 3천억을 쏟아 넣어가지고 2023년에 세계적인 하버드 못지않는 그런 혁신대학교를 세우겠다. 호를 따서 태제대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직전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신 염재호 총장이신데요. 염 총장님이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의 학부모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혁신 교육을 주도하시면서 아마 우리 학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혁신 교육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GBCS도 가장 그 혁신 운동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그 학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혁신 교육을 혁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신들이 뭔가 역할할 때 전 세계 지구촌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를 굳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국내용 인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언어적인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어를 이렇게 이제 시키는데요. 영어가 사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한 4억 남짓 되는데, 모국어로만 따지면 중국 사람들이 15억이나 되니까 제일 파워풀한 영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압도적으로 영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그 웹사이트의 정보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무려 영어가 54%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안, 저먼, 스페니시, 프렌치, 제페니스 이런 게 한 6%에서 4% 정도. 중국어는 그 많은 사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에서 정보량으로 보면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리안이 작은 나라지만 1%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확장성이 큰 언어, 그러니까 미래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잉글리시, 영어가 더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어가 아니라 스페니쉬입니다. 스페니쉬는 약 34 내지 40개 나라에서 공용어 내지는 모국어로 쓰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거의 중남미는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니쉬를 거의 쓰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언어가 스페인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작은 포션의 차이니스, 중국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언어로 볼 때에는 한국어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미래 확장성이 가장 큰 언어 중에 네 번째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어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도와줘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고, 또 영향력이 큰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독일어 같은 것들을 제3의 언어로 가지고 있다면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언어 교육을 해가지고 가장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뜨는 언어들은 한국어하고 또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좀 뜨는 언어예요. 반면에 조금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언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론을 동원하고 공을 들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금방 그렇게 아이들이 뭐 자기 말 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하면서 2003년에 개교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개발한 ESL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1년 내지 2년 동안 ESL을 가르쳤는데 뭐 금방 그렇게 영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에 한 학기만 보내면 영어가 막 술술 될 줄 알고 한 학기 이제 공부하고 집에 가면 계속 부모님들이 영어 해보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1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내지 2년 동안 ESL을 우리 학교 한국에서 하고, 그때는 이제 미드 US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그런 그 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60개 정도 우리가 자매 학교를, 크리스천 자매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학교에 2명 내지 한 5-6명 이런 정도 규모로 이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한 1-2년 ES를 해서 기반을 좀 다진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 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사람 없는 데 가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 1년 내지 2년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은 이제 그때 막 말이 좀 술술 나오고 이제 귀가 트여서 영어가 들리고 소위 입도 트이고 귀가 트여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다 알아듣고 말을 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그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은 아이들이 뭐 거의 다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미국 선생님들이 아, 참 가르칠 만하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정식 인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가를 받았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2006년 7년 이때에는 영어권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가는 아이들만 한 3만 명, 비공식적으로 가는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별로 준비 없이 영어권에 조기 유학을 갔다가 1-2년 혹은 2-3년 버티다가 못 버티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일반 학교로 가려고 하면 일반 학교에서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가서도 적응이 안 되고 돌아와서 일반 학교 가서 또 적응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한 해에 뭐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영어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 그렇게 해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아, 그거 진짜 참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학교를 공식 학교로 인정을 해서 인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아니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런 데서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이 돌아온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학교 인가를 줬는데 왜 도로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중지를 하고 이제 그럼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일정 수준 노출 빈도가 있어야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끼리 한국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부정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 안에서 집중적으로 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비상8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비상80이라는 거는 이제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9학년 여름방학, 다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이 세 개의 방학을 아이들이 집에 못 가게 하고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집중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름이 비상80이었어요. 그 왜 비상80이냐? 무슨 비상을 걸어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비상, flying up to 80, 토플 80점 수준까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세 개의 방학을 다 뺏어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켜도 다 날아오르지 못하더라고요. 그 가장 사춘기에 예민한 그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 막 그때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방학에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니까 뭐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뭐 정말 잘못하면 제가 어디 밤중에 가다가 맞아 죽게 생겼어요. 뭐 그 정도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고 영어 실력이 올려서 또 입시가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막 아이들 모아놓고 막 집중적으로 뭐 공부시키고 이러려고 만든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2014년에 미국에 130-40년 동안 참전용사 자녀 학교로 쓰던 기숙사 학교가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으면서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 그걸 인수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주 큰 간증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에 우리 캠퍼스를 갖게 된 거죠. 2015년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 캠퍼스를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가서 좀 영어를 하고 돌아오게 하면 낫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3개월만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3개월을 보냈더니 오히려 가서 띵까띵까 하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 실력이 올라가기는 그냥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실컷 놀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3개월은 좀 효과가 없으니까 한 학기를 좀 다녀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학기로 늘렸더니 조금 될 듯 하니까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최초로 얘네들을 7학년 2학기부터 8학년 1학기까지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보내고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과 측정을 해보니까 듣고 말하는 게 굉장히 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늘어서 왔냐면은 그 아이들보다 한 학년 빠른 아이들보다 더 실력이 좋게 거의 2학년 높은 아이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듣고 말하는 능력은 그렇게 늘어서 온 거예요. 그래 1년 정도는 해야 이렇게 늘어서 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바로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막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다 올해 다시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성과가 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은 미국 캠퍼스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끼리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사들은 뭐 원어민 교사들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노출되는 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많이 늘어서 오지만 그래도 이왕 간 거 우리 아이들끼리만 공부하지 말고 혹시 미국 아이들하고 섞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가지 못하다가 17개월 만에 처음 이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마침 우리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학교가 우리랑 아주 친한 학교니까 거기에 이제 리더십을 만나서 내년부터 2022년부터 1년 동안 우리 미국에 오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신네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섞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자. 물론 영어 수준 차이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섞어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액티비티들은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영어로 표현하고 듣고 하는 이런 능력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2022년도에 1년 동안 미국의 현재 5, 6학년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내년에 6, 7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미국에 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바로 이제 그 학교랑 같이 아이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뭐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더 늘어서 오겠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약간의 비용이 좀 더 드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내년에 가는 그 프로그램 이름도 득습 프로그램이다. 그레이스 득습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습득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뭐 득습이란 말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득과 학습을 합해 놓은 거. 이 습득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서 익혀지는 걸 습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acquisition. 학습은 의도를 가지고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학습 성과를 기대하고 훈련해 가는 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learning이라고 그러죠. 의도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섞어 넣는 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기 또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득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첫 해 아이들이 가서 비용을 많이 쓰고 오지만 사실 첫 해만 비용을 많이 쓰죠. 1년 동안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기초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독서 200 프로젝트 이런 걸 해서 영어책을 많이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아이들이 영어 기반이 약해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써왔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제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 그래프는 7학년 때는 그레이스를 다녀오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높았다가 내려온 다음부터는 그 뒤에 예를 들면은 뭐 토플 트레이닝 하는 뭐 그런 비용, 또 뭐 SAT 준비하는 비용, 무슨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없었을 때는 파란색이거든요.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구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 이번에 특수 프로그램을 하면은 아이들의 영어 기초가 워낙 단단해지기 때문에 다녀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균으로 따져보면 그레이스에 다녀오는 비용이 같거나 좀 더 적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학교의 비용 자체는 우리 학교와 비슷한 학교에 비하면 워낙 저렴해요. 예를 들면은 제주 브랭슨 홀이라든가 노스 런던 칼리지라든가 제주국제학교, 또 송도에 있는 최두익이라든가 대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뭐 미인가 학교를 포함해서 학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 잠깐 첫 해 갈 때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포함해더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은 비용입니다. 사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다 보니까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원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집에 돈 갖다 쓰는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답니다. 부모가 계속 품어줘야 되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려서 영양을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이제 부모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일찍 영양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부모를 부양할 능력까지 지닐 수 있는 이런 인재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학교의 비용 구조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특수 프로그램 그레이스 영어 특습 과정에 가서 뭘 배우느냐 하는 걸 간단히 소개하면요, 아침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약 10개 내지 11개 과목을 인 잉글리시로, 영어로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서 방과 후에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개인 튜터링, 소위 개인 과외 공부도 시켜가면서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또 방과 후에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주말에는 주말대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영성 프로그램도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영어 트랙, 또 한국어 트랙을 줘서 아이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릴 만한 아이들은 또 영어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영성 프로그램 안에서도 아이들이 영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많은데 미국은 알다시피 자연 환경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파크이라든가 내셔널 파크 이런 것들이 주변에 동부에 참 많은데 이런 데 아이들이 주말에 또 수시로 시간을 잡아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뭐 자연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갔으니까, 특히 그 브로드 프로징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딱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워싱턴 DC만 해도 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백악관,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박물관이 많은데 아마 자연사 박물관 중에서는 스미소니언만큼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죠. 그런 데 가서는 뭐 한 달, 두 달 공부해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 데도 가고 또 미국까지 갔는데 NBA 농구 정도는 또 봐주고 와야 되잖아요. 또 미국까지 갔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정도는 또 좀 봐주고 와야 되죠. 뭐 이런 것 저런 것 아이들 경험하게 한다면은 굉장한 시각을 넓히고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이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까지는 한 40분 정확하게 한 걸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기숙사를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기숙사를 쓰게 하면 매일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이렇게 시간을 또 버려야 되니까 이번에 가는 아이들은 펜실베니아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쓰게 하지 않고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 바로 근처에 있는 리트릿 센터, 수양관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기거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캠프 투히글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아주 한적한 그런 곳인데 이제 우리가 좀 모강해서 잘 꾸며가지고 거기서 다니면 학교에서 한 10분 거리니까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큰 학교가 아니에요. 아주 시골에 있는 목가적인 풍경에 정말 자그마한 그런 크리스천 학교인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진솔하게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최적화된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고요. 학교의 이제 겉모습이고 또 내부는 교실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펜실베니아 캠퍼스의 우리 학교의 리더십과 선생님들은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 7월 달에 갔을 때에 그 현지에 있는 학교 리더십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오게 되면 좀 잘 가르쳐 달라 부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면 잘 가르치겠다고 인사말이라도 좀 해주라 해서 부탁했더니 이제 여러 리더십들이 인터뷰도 하고 또 또래 학생들도 오면은 좋은 친구,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 좋은 친구 만들 거예요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이걸 잠깐 보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Arun Pereira, the principal here at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We here at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are excited to share what is happening here at our school. We are a leadership-oriented school, and here at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we are committed to student success. We focus on each individual student and make sure that we guide them with the right values and experiences and skills necessary for student success in the 21st century. And we do all this from a Christian worldview. We hope to see you here soon. 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 자시왕 교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곳에 와서 소통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재들로 양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Hello, I'm Pastor Bill Wyan, Superintendent of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We are located in a quiet setting near many historical sites and not that far from the nation's capital, Washington, D.C. We love our students and we're excited to see our students developing into global leaders who can change the world for Jesus Christ. We want to be a part of helping our students reach their academic goals and really seeing them develop into well-rounded individuals. And we're excited to see what God is going to do in the months ahead as we partner together for this cause. Hello, greetings from the Pennsylvania campus of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My name is Judy Mollenkoff and I serve as the assistant principal here. Our GRACE program is a basic curriculum
where students study English, social studies, math, and science every day. And 2 days a week, they study Taekwondo and Bible. And we also have club activity 1 time a week where students can choose from drama, sports, kindness club, newspaper, and we try to give a lot of opportunities to explore their gifts and their interests that God has given to them. We would very much like to have your children here as part of our GRACE program, and we invite you, and we will be happy to welcome your children to come and join us here. It is my pleasure to speak to you about the GRACE program. It is one of the best planned, best created programs that I've ever worked with in my years in education. I can guarantee you that your child will get a top-notch education here, be exposed to some wonderful instructors who are passionate and very caring, and your child will grow. So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r children here in the next few months. Thank you. We are very excited about you taking advantage of the many opportunities. You will experience an environment with committed administration, dedicated teachers, and a caring staff who will help you lay a solid academic and faith-based foundation for a successful future.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안녕하세요. I'm Alexis and I teach social studies here at the GRACE program. We are so excited to have your children come. I'm teaching South Korean students, which is such a blessing and opportunity. And thank you so much for entrusting them to us to teach them. I hope you have a good day. Hi, my name is Stephen Kim. I teach math for our 7th grade GRACE program students right now. It will be a great exposure for you to learn how students learn and receive education in America, but at the same time you'll have a lot of fun experiences going to different places and learning about American culture and just a lot of important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e U.S. currently. Welcome to Pennsylvania campus. 各位7年级同学的家长们，你们好，我叫王岩，我是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Pennsylvania Campus 的汉语老师。感谢上帝的引导和家长们的信任，让这些可爱的孩子们出现在了我们的生活当中。我们 GVCS Pennsylvania Campus 是一个充满活力的校区，学生们可以在多元文化的氛围中创建自己独立的价值观，在上帝的引导下，成就未来世界的引导者。我们在这儿等着你们。Hi, I'm Ms. Sandy Wilk, and I teach biology, science, and I welcome all the new 7th graders next year. Let's learn and have fun. Hello everyone, this is Grandmaster John Kim. I'm too happy to join GRACE program, so I'm welcome and I'm waiting for you. So see you soon. Bye. Hi, my name is Dan Laws, and I teach English for the GRACE program. And I look very forward to teaching you come January. Hello, my name is Jessie Vondermaiden. I was living in China and I had very many students from Korea. Their families were living in China at that time. So I'm really excited to come to Pennsylvania and also have many Korean students here. Come to GVCS and join us. Good morning, my name is Stacy. I am the English teacher for the GRACE program. I'm very excited to work with the students again this year. We will be focusing a lot of our time on reading and working to improve our vocabulary through reading. I'm very excited to meet your children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this year. Hi parents and students.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at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I want to welcome you, the students of GVCS, to our BCA campus here in Maryland. 2 years ago,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different campuses of GVCS in South Korea. It was really inspiring to see what God is doing in the lives of students around the world. But now I am just as excited to welcome the students here to Hagerstown, Maryland. Our teachers are known for loving our students well, and we will provide an environment that pushes them spiritually and academically. Welcome to the BCA family. We are so excited that you are coming to BCA from South Korea. We hope you have fun. I'm ready to make some new friends from South Korea. And I'm excited to meet you guys and make some new friend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aking some new friends from South Korea.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BCA and I would love to make new friends. Hopefully you can join us here, have a good time at the new school. I'm excited to see some new friends. I hope you have a fun time here. I'm excited to meet new friends from South Korea. Hope you have a good time here.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Welcome to BCA, and I'm really excited to meet some new friends.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브로드포딩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내년도에 영어 특습 프로그램을 할 텐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5, 6학년 아이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가게 되고 일부 현재 7학년 아이들도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뽑아서 보내느냐 하는 거는 다 브로셔를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해서 받아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단지 이제 영어가 일정 수준 되는 아이들은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미국에 보내지 않고 아예 한국 캠퍼스에서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8, 9, 10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정규반을 뽑고요. 문경의 경우에는 7, 8, 9, 10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도 기준에서 이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하는 거는 이 안내서에 자세하게 브로셔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받아보시고 참고하시고 학교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오는 12월 4일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각 캠퍼스에서 이제 학교를 개방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실 때에 뭐 백신을 2번 이상 맞았다든가 또 코비드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시면은 어떤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레이스를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중에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5, 6학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견딜 수가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할 만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을 해보니까 7, 8학년 애들 이제 그러니까 8, 9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사춘기에 막 이제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관심이 온통 이성, 또 뭐 화장하고 얼굴 꾸미고 또 남자아이들은 이 또 가오 잡으면서 서열도 만들고 뭐 힘자랑하고 이런데 막 아이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상 미국 와서도 거기에 더 신경 쓰느라고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또 이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이는 11살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 9학년 때 오면 조금 늦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돈 쓰고 올 걸 그 비효과적일 때 물론 집을 떠나서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이건 이제 이 비용을 들이는 건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6, 7학년 때 오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6, 7학년 아이들이 아직 조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먹여주고 재밌게 해주면 훨씬 더 잘 견뎌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학습 효과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지금 5, 6학년 아이들이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나는 도저히 아이가 어려서 못 떨어지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혹 계시면은 뭐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 현지에 와서 아이와 좀 지내다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하는 비용, 먹고 자는 그 실비만 좀 부담하고 아이를 한두 달이라도 케어하다가 들어가고 싶다 하면 이제 우리가 받아주려고 하는데 단서가 뭐냐면 와서 자기 새끼만 돌보려고 그러면 no. 기왕 온 김에 자기 새끼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진짜 부모된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좀 허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잠깐 2022년부터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세종 창의 캠퍼스가 교육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육 과정은 2011년에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이면 이제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조, 어떤 방향의 교육 과정이냐 하면은 여기 7가지 질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7가지 질문에 부합한 답을 주는 교육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100억의 지구촌을 각 분야 전문가로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찾아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구촌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최고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인가? 세 번째는 최고의 전문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마음껏 활용 가능한 기초 기반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충분한 교육 과정인가? 또 네 번째는 변화하는 미래 산업 사회에 적응 가능한 필요 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인가? 또 다섯 번째는 학생의 가치 지향적 비전과 직업적 비전을 찾고 준비하기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다양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력과 수용력 등 매력적인 이웃이 될 수 있는 좋은 습관과 관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인가? 또 마지막 7번째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서 이를 극복하고 자신과 이웃을 지키며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신체적 단련과 심리적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인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할 만큼의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영성 교육이에요. 영성 교육은 무슨 뭐 광신자를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태 우리가 한 20여 년 교육을 해보니까 무슨 제도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이 변하니까, 얘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이에게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뭔가 갈대상자 같은 그런 좀 교육 간증을 책으로 좀 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출판사에서도 작가를 붙일 때니까 좀 하자고 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 저는 현역 때는 뭐 그런 걸 잘못 만들면 또 좀 과장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역 때는 제 얘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023년이 우리 개교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개교 20주년 해가지고 99명의 간증을, 아이들의 간증을 좀 담아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인재로 성장한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몇 트럭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고 하는데, 이렇듯 영성 교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초 기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 지식, 기반 지식이 없으면 어떤 학습도 사실 효과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적 기초 소양.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스 특수 프로그램도 그거의 일환이고요. 다녀온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위 백업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해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다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글을 읽기는 읽는데, 소리로서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대학교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대학교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200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동안 최소한 200권의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국문도서를 조금 더 읽게 하고, 영문도서를 또 조금 읽게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반대로 영문도서를 더 많이 읽게 하고 국문도서를 조금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200권을
제대로 읽게 해놓으면은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지금도 독서 인증제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너무 책에 대한 리뷰가 잘 돼 있어요. 목차도 돼 있고 리뷰도 돼 있고 심지어 내용 요약까지 다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 읽고도 쭉 드래그해서 그냥 짜집기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영문도서, 국문도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내년부터는 독서를 단지 지도하는 게 아니라 독서 과목을 아예 둬가지고 독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목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기초 기반이 굉장히 아주 잘 다져질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리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초예요. 수학적 기초가 없이는 현대 사회가 IT와 AI의 기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업 사회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그 산업 사회에서 역할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소비자 역할만 하지 생산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하고 산업을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생산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입장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수리 소양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초 연산 능력이라든가 기초 통계 능력이라든가 또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도구나 추리나 모델링을 사용하는 그런 수리 기초 소양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더 이제 수업 시간을 시수를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로 진학 기반 교육 과정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세계 교육은 혁신 교육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대학도 지금 혁신 대학들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를 기르려면 혁신 대학이 뽑고 싶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방법론도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렉처를 하고 그 강의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줌으로 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각 국가에 좋은 교사가 있다면 아이들과 연결해서 줌으로 직접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아니면 좋은 교육 교사들의 강의를 탑재시켜 놓고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지금처럼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걸 보통 우리가 혼합교육,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관 교육도 이제 바뀝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관 교육은 오히려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또 좋은 가치관을 아이들이 갖게 해주고 또 좋은 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업도 과거처럼 뭐 자고 일어나서 기상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아침 먹고 아침 8시 몇 분에 뭐 홈룸하고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 수업도 아이들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 시간표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학교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짜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기 스케줄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의 학생들의 생활 시스템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도 우리가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이 캠퍼스는 똑같이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교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냥 똑같은 교육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음성, 문경, 미국 캠퍼스를 좀 특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음성 캠퍼스는 이제 어떤 학교냐면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일반계 학교 아직 어디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내가 커서 뭘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은 음성 캠퍼스에 다니면서
그걸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캠퍼스. 그 다음에 문경 캠퍼스는 반면에 어느 정도 자기가 미래에서 뭘 해야 될지 결정한 친구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트랙을 4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 트랙이 뭐냐면 바이오 생명과학.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뭐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냐면은 첫째, 수질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둘째, 대기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넷째, 토양도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바이오 시스템에 소위 생체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질병, 지금 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파괴되고 오염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예요. 그 다음에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이오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 안전 먹거리, 이 안전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오염돼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안전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동식물이 다 오염돼 있으니까 이 뱀장어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잖아요. 또 그게 뭐예요? 그 참치인가요? 참치도 중금속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그 고기 중에 하나잖아요. 참치에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먹을 안전하게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것들 안전 먹거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생태계가 망가진 먹이 사슬이 망가진 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하는 게 너무 과제가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바이오 영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인재를 요구받고 있어요. 특히나 의료 쪽은 더 심하죠. 지금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바이러스에 이렇게 전 세계가 감염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환자를 케어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걸 개발하고 해결하는 데 따르는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금 의료 보건 분야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잘 준비해서 그런 좋은 의료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바이오 트랙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문경은 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바이오 트랙을 특화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ITAI입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주는 그런 편의성을 IT 기술에 얹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술하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 기술은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IT, AI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더 그렇게 급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회장님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IT 관련 인재가 너무 없어서 혹시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AI에 관련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채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쪽에 지금 인재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트랙을 만들어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 예술 인재 트랙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디자인 하면은 그냥 미술의 한 영역 정도 아니면 패션 디자인 정도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산업 전 분야에서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뭐 저는 필요 없지만 헤어 디자인까지 막 이렇게 전 영역에서 뭐 하다못해 이 마이크 하나도요. 뭔가 이렇게 좀 굴곡을 더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더 예쁘게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웨이브를 조금 더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더 멋져 보이고 자동차도 요즘은 그냥 단순히 엔진 좋고 프레임이 좋다고 사질 않아요. 디자인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엔진 좋아서 사나요? 아니에요. 기술 수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 싸움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디자인 싸움이에요. 오늘 제가 이 넥타이 하나도요. 이게 과연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넥타이가 저는 이제 손에 걸리는 걸 매는 스타일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 하나의 미세한 디자인 차이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되고 팔리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영역이 워낙 너무나 넓은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재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트랙, 그리고 이제 축구, 야구, 태권도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스포츠 트랙. 스포츠가 갖는 의미가 워낙 크잖아요. 스포츠 인재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트랙을 이제 문경에서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미리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혁신 대학들이 정말 데려가고 싶은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데, 이 기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스팀 교육이 있는 거예요. 융합 교육. 그래서 이 스팀 교육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트메틱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시키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거를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스팀 학교, 융합교육 학교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인정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11학년, 12학년이 되면은 이런 논문을 쓰게 해요. 그동안에 이제 스팀으로 배운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쓰게 하는데, 제가 2018년에 우리 유럽 대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집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스팀 교육한 지 겨우 한 1년 정도 될 때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쓴 논문하고 지금 5년 가까이 된 지금 이 논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 논문집을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수준이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스팀 교육을 계속해서 잘 하면은 사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논문 쓰고 졸업한다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그것도 인잉글리시로. 근데 최근에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그 학술지에 우리 아이들의 논문이 저렇게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본 그 대학들이 뭐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스팀 교육을 계속해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미국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는 보통 이제 미국의 뭐 공립 학교도 있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있지만, 이런 학교들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은 아닙니다. 국민 보통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근데 펜실베니아 캠퍼스는 주변 환경이 참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를 프랩 스쿨이라고 합니다. Preparatory College School에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 그래서 펜실베니아 캠퍼스 주변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인 스펜스버그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립대학 중에서 중상위권에 속하는 윌슨 칼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학교들이 한 10분 정도 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실험 실습이 필요할 때는 그 대학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그 대학에 있는 좋은 첨단 실험 실습 도구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점이 되냐면요,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AP라고 하는 고급 과목을 가르치면 그 과목을 제대로 가르쳤는지에 대한 인증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증시험을 패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제 그게 더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대학교 선생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면 인증시험 필요 없이 바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동부에 있다 보니까 유명 학교의 어드미션 그 이제 오피서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페어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펜실베니아 캠퍼스가 사실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 간 게 아닌데, 결과를 보면은
음성 문경의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또 장학금을 받아내는 것도 보통 음성 문경 아이들이 한 6, 70명 아이들이 1년에 한 50억 정도씩 장학금 약속을 받거든요. 각 대학으로부터. 물론 중복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펜캠은 이번에 보니까 16명 아이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의 총 액수가 60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캠퍼스는 이 프랩스쿨로서 특화시켜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의 세종 창의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창의 캠퍼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이렇게 초중고 통합교육을 하면서 통학학교, 기숙학교가 안에. 그래서 이 세종에 있는 창의 캠퍼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응시하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가 법을 만들어줘서 2022년부터는 공식 학교로 이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대로 이제 비기숙 학교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비를 안 내게 되니까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캠퍼스로 특화시킬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 해 평균 한 70% 정도 아이들은 해외 대학으로 가는데 전 세계 모든 유럽인이, 동남아니, 중국인이, 싱가포르, 또 홍콩, 일본,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학교,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한 70%가 가고 나머지 한 20, 30%는 한국에 있는 학교로 가는데 올해는 보니까 정말 좋은 학교의 아이들이 수시전형에 많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도대체 졸업해서 뭘 하는가 하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우리 학교를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대학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돼요. 그중에 몇백 명을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동문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 동문들이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를 포함해서 한 27%, 공기업에 한 2%, 또 창업한 동문들이 한 5%, 해외 기업에 다니는 동문들이 한 14%,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이 10%, 의료보건 쪽에 의사나 간호사나 된 동문들이 7%, 목회자가 한 3%, 공공단체, 복지호, NGO, 복지 NGO, 연구원, 상담 전문가, 국책연구 이런 데 한 1%씩, 금융회계 분야에 CPA라고 그러죠. 3%, 또 스튜어디스나 항공 정비나 또 아니면 그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학교 이런 데 가 있는 동문들이 한 3%, 국제기구나 또 미국 군인 이런 데 간 동문들이 한 2%씩, 연예계에 한 5%, 석사 박사 과정에 한 14%, 그러나 석사 과정 9%, 박사 과정 5%. 현재 박사가 된 동문은 2명입니다. 저 동문은 이제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현재 그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은 이제 5회 졸업생이에요. 퍼듀라고 하는 대학에서 약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백신 개발 쪽 박사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요즘 백신 개발 쪽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엄청난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은 한국이 지금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카이스트 쪽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연구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다니던 학교 앞에다가 저렇게 조은비 박사하고 다 크게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저기 그 음성 원남면에는 면장님만 돼도 저런 거 다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줘야 되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기 일신상의 그런 그 영예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역시 GBCS 출신답다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좀 막바지에 왔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추가 예치금 또는 예치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교에 들어올 때 일정한 금액을 예치했다가 졸업할 때 찾아가는 제도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그렇게 충분한 지원을 받는 또 국가로부터는 거의 지원이 없고요. 이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뭐 1년에 몇 억씩 모으고 해서 10년 동안 한 뭐 매년 3억씩 모으면 30억, 5억씩 모으면 50억. 그렇게 해봐야 빌딩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빌딩을 지으면은 모으는 동안 10년 동안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잖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서 빌딩을 지어놓고 10년 동안 모으는 게 아니라 갚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거고 하나는 모으는 동안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목돈을 모아야 되니까 부모님들 중에 잉여 자금이 있으면은 예치를 하면 그런 교육 개발에 쓰고 이제 갚아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교가 글로벌 비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각종 국제 교류 사업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못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글로벌 유스 포럼 또 글로벌 아카데믹 올림피아드예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뭐 유럽, 중남미, 뭐 미국 또 동남아 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제 적게는 한 10개 나라, 많게는 15개 나라, 또 학교로는 뭐 15개에서 한 20몇 개 이런 학교에서 5, 60개 팀들이 이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디베이팅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또 문화교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교류하고 또 아이들끼리 이제 다 나라가 다르니까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어떤 글로벌 영향을 키우는 그런 행사예요. 또 아카데미 올림피아드는 누가 이제 공부 잘하나 하는 거를 시험을 쳐가지고 상도 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극이 되고 또 더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는 현장에서 못하고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2019년에 했던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면서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 다시
우리 학교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또 이런 행사를 하리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우리 그 오징어 게임 영향을 좀 받고 있으니까 오면은 한국 민속놀이를 좀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좀 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의 그 부족한 교육 재정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수익 사업들을 장학 수익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교내에 있는 매점 세탁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은 이제 학교의 교육 재정으로 쓰고, 또 정부의 다양한 응모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음성 또 진천 증평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들 영어 캠프라든가, 또 문경 상주 예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어 캠프,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제 원어민 영어 캠프를 열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매덕에서 10매덕까지 이렇게 돈을 주죠. 그러면 이제 학교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학교에 이제 교육 재정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방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주면서 또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실습 과정으로서 문경 캠퍼스의 스마트 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무공해 이런 야채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지금 우리가 출하를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그 어떤 야채보다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거의 중독이 될 정도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모가 되시면은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 학교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용품들을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인기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면은 학교의 장학 재정으로 쓰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가, 렌탈카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미술품을 임대 또는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를 하면은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의 부족한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좋은 교육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약 2,00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이 약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직원들, 또 후원자들, 또 학부모 단체인 인기모 회원까지 포함한 10,000명 이상이 우리 공동체가 되는데, 이 공동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상호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졸업해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다면 미리 가 있는 우리 동문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어디에 뭔가 호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또 네트워크 안에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서로 이제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우리가 어플 하나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학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 교육에 동참해서 미래 세대의 이 평범한 자녀들을 정말 비범하게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VCS 캠퍼스 개방 설명회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문경 캠퍼스에서,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음성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요강이나 GBCS 관련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성함과 받으실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